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이런 증상이 내 몸에 있으면 뇌졸중의 신호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우리가 중풍이라고 예전에 말을 했었죠. 풍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병명으로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죠. 이 뇌졸중, 중풍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뇌경색이 있고 뇌출혈이 있죠. 경색이나 출혈이나 어쨌든 통틀어서 뇌혈관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뇌혈관 증상들이 어떤 전조 증상들이 있고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골든타임을 지켜서 병원에 가신다면 치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비만, 고혈압과 같은 증상들이 뇌혈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사망 원인 1위는요 암이고요, 2위, 3위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우리가 암이 있으면 좀 증상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암이 말기될 때까지 또 증상이 없기도 합니다만,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은 딱히 증상이 없기도 하고요. 그나마 심혈관 질환은 가슴 조임이라든지 답답함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도 있고 숨이 차다든지 다른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뇌혈관 질환은 뇌가 막히거나 터져야만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뇌경색의 경우 뇌혈관의 80-90%가 막혀도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딱 나머지 10%가 딱 막힘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고지혈증, 당뇨라든지 고혈압, 비만 이런 대사증후군들이 모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혈관 건강을 나쁘게 했다가 이 혈관이 90%까지 막혔을 때도 아무 증상이 없고요. 작은 피떡이 가서 좁아진 혈관을 막음으로써 이제야 비로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게 이 어떤 뇌혈관 질환이 무서운 점입니다. 뇌혈관 질환 중에 그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었죠. 뇌경색의 경우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약 4시간 반에서 6시간 안에 응급처치를 받아서 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면 비교적 후유가 적게 혹은 후유 없이 막힌 혈관을 뚫어서 치료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나마 이 골든타임은 뇌경색에 해당되는 것이지, 뇌출혈의 경우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하고, 병원에 간다고 해도 출혈을 막을 때까지 계속 피해를 주는 또 이런 악성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뇌경색의 경우 어떤 증상들이 있었을 때 골든타임, 즉 4시간 반에서 6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빠르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혈관 질환 전조 증상, 우리가 어떤 캠페인을 할 때 FAST라는 말을 씁니다. FAST 해가지고 FAST 캠페인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얼굴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안면신경이 마비가 오는데요. 단순 안면신경 마비와 그 뇌혈관 질환에서 오는 안면신경 마비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면신경 마비가 왔을 때는 언어라든지 팔의 증상이 없이 안면에만 마비가 오는데요. 뇌혈관 질환에서 오는 안면신경 마비는 그 뒤에 오는 AS라는 추가 증상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면의 증상, 그러니까 입이 삐뚤어지고 물을 마시는 물이 흐른다든지, 안면에 감각이 없다든지, 눈이 감아지지 않는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뇌혈관 질환이 생겼을 때 있을 수 있는 증상 그 다음은요, 바로 A,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 팔에서 오는 영문의 앞글자를 따서 이제 A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팔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쥐고 있는 연필을 떨어뜨린다든지, 젓가락질하는데 젓가락을 떨어뜨린다든지, 양쪽의 그 악력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쪽 팔 다리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발이
끌린다든지 발목이 올라가지 않고 툭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마비라고 하죠. 그래서 편마비가 올 수가 있고요. 뇌혈관 질환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그 다음은요 바로 S, 스피치입니다. 말이 어눌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혀가 약간 술 취했을 때처럼 술처럼 혀가 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 평소보다 느리고 어눌해지는 것, 말하는 것이 평소와 달라집니다. 그 예로요, 예전에 그 탤런트 선우용녀 씨가 방송 녹화를 하던 중에 그 안에 또 의료인도 있었고요. 말소리가 좀 이상하시네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그래서 그 즉시 녹화를 중단하고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이 있었던 것을 밝혀서 또 치료를 받고 지금은 아주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런 것처럼 증상이 있을 때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패스트에서 그러면 페이스, 암, 스피치, 그 다음에 T라는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는 바로 큰 병원,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희 한의원에도 그 일예가 있는데요. 편마비와 발음의 어눌함을 주소로 해가지고 한의원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비가 이내 풀렸고 증상이 돌아왔고 침 치료를 마치고 이것이 일과성 뇌 허혈일 수 있으니 병원에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라. 근데 검사를 안 받으시고 다시 이제 오셨는데 이 증상이 또 악화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또 막힌 것 같다. 그래서 침 치료를 마치고 지금 이 길로 바로 응급실로 가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 한의원 바로 근처에 있는 3차 기관 응급실로 가서 뇌경색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후유가 남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골든타임을 지킨 덕에 혼자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이제 언어도 다 돌아오고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응급실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이외에 우리 뇌 건강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 신체 기관의 증상들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 건강을 미루어 볼 수 있는 우리 신체 기관 첫 번째는요 바로 눈입니다. 우리 안구에 그러니까 시력이 뿌얘진다든지 한쪽이 뿌옇게 보이고 뭐 커튼을 친 것 같이 보인다든지 두 개로 보인다든지 이럴 때는요 뇌 종양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뇌 종양이 시신경을 압박해서 이 복시라든지 시야를 흐리게 하는 이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평소보다 시력이 좀 안 좋아진다든지 뿌옇게 보인다거나 복시가 생겼을 때는 그리고 또 한쪽이 커튼 친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는 뇌 MRI를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 건강을 통해서 뇌 건강을 미루어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뇌 건강을 미루어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체 기관 그 다음은 바로 귀입니다. 귀 우리가 이명이라고 하죠. 귀에서 실제로는 나지 않는 소리가 나죠. 때로는 바람 소리, 때로는 기차 소리가 난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쿵쾅쿵쾅 그러니까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린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이명이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 뇌 종양이 있거나 뇌혈관의 동맥류라든지 어떤 압박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이명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게 어지럼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이 너무 심하다든지 어지럼증이 발생하거나 그 이명의 증상이 굉장히 특이하거나 너무 강할 때는 또 뇌 검사를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뇌 질환이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50대 이후, 60대 이후라면 적어도 5년에 한 번 정도는 뇌 MRI를 아마 증상이 없더라도 한번 찍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 관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생활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서 뇌혈관이 막히지 않고 이렇게 해준다기보다는 뇌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안 하는 것, 또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 고지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식들, 그러니까 너무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이라든지 찬 없이 밥만 먹는다든지 이런 음식, 식습관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가
원인 질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운동하는 습관, 식후에 산책해주는 습관, 이런 생활 관리, 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뇌혈관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이제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뇌혈관 질환의 증상, 그리고 그 증상들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부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